안녕하십니까, 부산남자 이하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임용 시험 2차 면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다음 주가 시험인지라 다소 영상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현재 이제 유튜브에 많은 현직 교사분들께서 면접과 수업 실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좋은 내용들도 많았지만 다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아쉬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시험을 이제 앞둔 수험생으로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두 번의 시험 중 최종에서 떨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고, 저도 그 1년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외로운 과정인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1년 만에 면접을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이 면접을 보기 전까지 3,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6번, 7번 만에 합격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옆에서 지켜볼 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대해서 많이 긴장하고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몇 년 전부터 이제 1차 시험의 점수가 공개되는 바람에 고득점자들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또 2차 점수 때문에 내가 역전을 혹시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고민을 하실 거고, 또 이제 컷 주변에 있는 합격자분들은 내가 과연 2차에서 역전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2차 면접과 수업 실현을 정말 잘 봐야 된다는 압박감을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면서 사실 신중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도, 2016년도 임용시험을 쳤고, 2015년도에는 이제 최종에서 이제 떨어졌으며 2016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수업 실현과 면접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면접과 수업 실현을 모두 만점 받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제 방법이 다 옳은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반드시 좋은 아이디어는 듣고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점수를 받았던 그 원인을 나만의 방법으로 적용해서 최종적으로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바로 면접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면접관이 누군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이 5명 들어오는데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등으로 이루어진 이 면접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교직 경력이 15년 이상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 면접자는 교직에 들어오면 참 적응을 잘할 것 같아, 그리고 학교 생활 참 잘할 것 같아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끔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면접관이 되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면접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면접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이 면접의 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인사를 2초 인사 또는 3초 인사를 하고 관리번호를 외치고 안녕하십니까 또는 반갑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작은 차이인데도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면접관들을 딱 마주쳤을 때 인사를 한다면 긍정적이고 호감적인 느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웃는 얼굴,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세인데, 내가 이 면접에서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면접자들 중에 자기가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한 나머지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얘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참 면접을 진지하게, 그다음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구나, 정말 겸손한 자세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습관들, 작은 습관들이 면접장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면접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는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관들과 눈 맞춤,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답변을 하고 있을 때 면접관들이 다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딴 데를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팔짱을 끼고 있거나 아무런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마치 내가 지금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면접관들의 스타일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못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5분들 중에 내가 대답을 하면 내 말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하면서 웃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집중 공략을 하셔서 그분들과 아이 컨택을 주로 하시고, 시간이 남을 때 또는 이제 대답이 끝났을 때에는 다른 면접관들과 아이 컨택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기초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안에서 원인과 대책 방안을 이야기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원인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원인 2가지와 대책 방안 2가지를 얘기해라고 했으면 2가지씩 각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서 학습 지도 측면에서 이야기하시고 생활 지도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라고 되어 있다면 학습 지도 측면에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 지도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3가지를 물어본다면 3가지를 답을 해야 되고요. 4가지를 물어본다면 4가지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시간이 이제 10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10분에 대한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봤듯이 10분을 다 채워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부담은 살짝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8분, 9분을 넘기가 너무 어렵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봤지만 5분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10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접자들도 학교 교직 경력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 용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면접자가 학교 용어를 활용해서 답변을 할 경우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겠죠. 이 면접자는 학교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때론 기간제 교사 또는 시간 강사를 통해 학교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면접책이나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마다 그 용어를 활용해서 대답을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적인 이해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공감적인 이해지 않습니까? 학부모, 교사, 동료 교사, 관리자와의 갈등 사항이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내가 답변해야 되는 게 공감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첫째, 그냥 공감적인 이해를 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감적인 이해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감의 법칙 1, 2, 3 법칙을 활용하여 공감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1, 2, 3 법칙이 뭐지?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공감의 법칙 1, 2, 3이란 제가 1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 2분은 학생의 말을 들어주고 2분 동안에 3번의 긍정적인 표시를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공감적 이해를 나만의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작은 차이지만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적인 이해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많이 힘들었지, 많이 속상하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런 적이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개방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적인 이해를 할 때에는 공감적인 언어와 자기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는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시킨다면 요즘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유재석, 백종원처럼 좋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즉 학교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다양한 학생들과의 갈등,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이라든가 고데기 사용, 그리고 두발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학생자치법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자치법정기구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합의된 의견을 만드는데 열심히 동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학교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학급의 문제로 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급 자치법정기구를 만들어서 학급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학급 규칙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의 상담을 할 때 본 기출 문제 중에 학부모는 공무원을 원하고 학생 본인은 연예인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엄마와 학생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교사가 부모와 상담을 하시오 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와의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도 공감적인 이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누구누구 부모님, 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악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누구누구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노래도 정말 잘 불러서 수행평가도 만점을 받았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시선에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내가 학생에게 잘 전달하겠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제 동행 프로그램, 그다음에 반별 체육대회, 그다음에 반별 이렇게 비빔밥 만들기, 그다음에 반별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는 학급 게시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통해 남겨주시고, 저도 이제 최종에서 떨어지고 다시 공부하기까지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준 것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나의 인정과 위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충분히 교사가 될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과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교사를 해보니 정말 만만치 않고 힘든 직업이지만 그보다 더 행복이 더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곧 학교 현장에서 만나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항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 면접 때 마지막 질문이 당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직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일어나서 면접관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거위의 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사가 된다 했을 때 헛된 꿈이라고 포기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야, 니 미친 거 아니야? 거기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정말 끝이다, 내가 잘못 판단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발표 날까지 기다렸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래를 부르든 무엇을 하든 간절함과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면접관들에게 꼭 어필하셔야 됩니다. 간절함과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미리 생각하셔서 그 답변에 그 이야기를 진실되게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시기가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많은 힘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학생들의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교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듣고 싶었던 말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과 두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만나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말을 모두 다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만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안녕.